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는 현대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기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흥미롭게 배울 수 있으며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이 과목과 함께 현대세계를 새롭게 탐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사회문제 탐구를 알아보자. 남녀 임금 격차? 사회적 소수자? 요즘 쇼폼이나 뉴스만 봐도 사회 문제가 정말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사회 문제 탐구를 배웠을 때에나 사회 질서와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사회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기능론적 관점으로 탐구해 봐야겠어? 사회 문제 탐구를 배우지 않았을 때의 나.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지? 사회문제 탐구는 어떤 과목인가요? 사회문제 탐구는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사회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융합선택 과목입니다. 교과 수업을 통해 사회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며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나요? 사회 문제 선정 및 원인 분석, 자료 수집 분석과 신뢰성 평가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 및 의견 공유, 창의적인 해결 방안 제시 등 다양한 탐구 활동과 교과 수업을 진행합니다.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신뢰성을 분석하며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가요. 어떤 학생이 들으면 좋나요? 사회를 다양한 학문과 연결해 폭넓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 문화, 역사, 철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싶은 사람.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고 싶은 사람. 사회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해결책을 고민해보고 싶다면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어줄 사회 문제 탐구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AI가 그린 그림도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올바른 선택인지 고민해야 하는 문제들을 계속 마주칩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과목이 윤리문제 탐구입니다. 윤리문제 탐구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목입니다. 현대사회와 윤리 과목을 더 깊고 넓게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과목에서는 행복과 관련되는 윤리 문제, 인공지능 문제, 생태적 삶에서의 윤리 문제 등을 다룹니다. 윤리 문제 탐구는 성취도 5단계로 평가되며 수능 출제 과목은 아닙니다. 또한 3학년 2학기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수업에서는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발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알아볼까요? 과목은 크게 5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부적으로는
메타버스 안에서의 윤리 문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 동물 복지, 사회적 차별 표현 문제 등을 다루고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윤리 문제 탐구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리적 삶과 행복한 삶지, 이성과 행복의 관계를 다뤘던 고전 윤리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발휘하여 덕을 실천하는 삶을 행복이라고 봤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연과 이성에 따라 살아가며 덕을 실천하는 삶이 곧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중요하게 여겼죠. 에피쿠로스는 욕심과 불안이 없는 평정심을 행복이라고 봤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이제 목차를 중심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1단원 윤리문제 탐구의 2회에서는 도덕적 갈등이나 윤리적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걸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선 우리가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마주치는 사생활 문제, 사회적 차별 표현, 난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단원은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탐구합니다. 메타버스 안에서의 윤리 문제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인공지능에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고 있어요. 4단원에서는 동물을 둘러싼 윤리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 등 생태와 관련된 윤리 문제를 탐구합니다. 마지막 5단원에선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윤리 문제를 직접 선정하여 탐구하는 실전 적용 단원입니다. 이 과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 비교적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과서 내용이 일상생활이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와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익숙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진로와 연계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법, 인공지능, 미디어,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 진로와 연결해 탐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과목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SGH 뉴스 특집 보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여행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남들이 다 가는 유명 맛집을 찾고 예쁜 카페에서 사진 한 장을 남기는 소비형 관광에 그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특집 보도에서는 우리의 여행을 단순한 소비가 아닌 깊이 있는 인문학적 탐험으로 바꿔줄 특별한 교과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교과서 속 기억과 공존의 공간을 찾아 떠나는 랜선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과목은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여행지리입니다. 교과서 속에서 만나는 여행지리는 일반적인 관광과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 관광이 아름답고 화려한 곳만을 찾아 소비하는 것이라면 여행지리는 그 장소에 숨겨진 깊은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이 장소에는 왜 이런 독특한 지형이 생겨났을까? 그리고 어떻게 적응하며 자신들만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왔을까? 라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인문학적 탐험, 그것이 바로 여행지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렌즈를 바꾸는 순간 장소에 새겨진 깊은 가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과 사례를 배울까요?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아픔의 역사를 직시하는 다크 투어리즘입니다. 수업을 통해 우리는 독일 베를린 중심가로 떠납니다. 그곳에는 자신들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감추지 않고 도심 한복판에 고스란히 기록해둔 콘크리트 비석이 있습니다. 문명이 강제로 멈추고 파괴되었던 경관을 보며 학생들은 과학기술의 위험성과 환경에 대한 지리적 책임감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자연과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우리나라 극토로 돌아와 선조들의 지혜를 만납니다. 바람과 척박한 섬의 한계를 기막히게 극복해낸 제주의 밭담 생태계, 그리고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섬진강의 전통 제첩잡이 방식을 배웁니다. 모두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세계 농업 유산들입니다. 세계 사례들을 탐구하며 환경과 공존하는 법을 익힙니다.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추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학업 성적 산출 방식의 큰 장점 때문입니다.
여행 지리는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오직 절대평가인 성취도 5단계로만 등급이 산출됩니다. 친구들과의 내신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험 공부에 대한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성적에 대한 압박 없이 내가 관심 있는 세계의 공간과 여행지일이란 공간에 새겨진 인류의 아픔을 성찰하고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삶의 나침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등급 부담 없이 진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싶다면 지금 여행지일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넓어진 시야가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이상으로 KSGH NEWS 특집 보도를 마칩니다. One nit is approximately the light emitted by a common candle. Therefore, 1,000 nits equals 1,000 candles worth of brightness. 기후변화와 환경생태는 어떤 과목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후변화와 환경생태는 과학교과이며 융합선택 과목입니다. 성적 산출 방법은 성취도 5단계로 산출되며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입니다. 또한 수능 출제 과목이 아닙니다. 최근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생태에 대한 이해는 생명과학, 에너지, 식품, 화학 등 여러 분야와 연결되어 있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과학, 지구과학, 환경공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자원, 환경기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또는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이해해보고 싶은 학생도 수강하면 좋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생태는 환경을 다루는 과목이긴 하나 오로지 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만을 위한 과목은 아닙니다. 환경 문제는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어떤 진로를 희망하든 진로를 탐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융합적 사고가 드러나는 탐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와 환경생태에서 배우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과목은 크게 총 3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와 환경생태의 특성으로 기후의 일반적인 특성과 기후와 환경생태의 상호작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와 환경생태 변화로 기후위기의 원인을 탐색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를 사례 중심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을 수강하면 단순히 환경 문제를 배우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관심 분야를 더 깊이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되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언니가 딱 3분 만에 니네 내년 인생 바꿀 선택 과목 지특히 알려준다. 아직도 교과서 달달 외우는 구식과학 고르고 고통받을래? 여기 AI랑 빅데이터로 꿀 뻔는 과목이 있는데 바로 융합과학 탐구임. 집중력 흐리지지 말고 끝까지 봐. 이 과목은 바로 쉽게 말해 미래형 과학임. 중딩과학, 통합과학 기반이라 진입장벽 낮음. 근데 수업 시간에 무려 인공지능이랑 빅데이터 모의 실험 프로그램을 꿀림. 완전 신세대 트렌디 그 자체 과목이라 이과뿐만 아니라 문과생 생기부 체육일도 짱 좋음. 수업 때 맨날 실험 보고서 쓰냐고? 니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켜고 데이터 사이트 찾아보는 게 일임. 우리 학교 매점 줄은 왜 금요일에 터질까? 같은 현실 문제,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간지나는 프로그램으로 차르륵 시각화해서 발표함. 짱 멋있음. 자, 이 과목을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진짜 추천 이유 들어감. 남들 학원 교재 보면서 머리 쪼일 때 우리가 할 실험을 컴퓨터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모의 실험 돌려버림. 진짜 실험을 내 눈앞에 띄워놓고 실험 시각화를 해버린다는 거임. 여기서 끝이 아닌 그렇게 나온 복잡한 데이터를 화려한 그래프와 차트로 데이터 시각화해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실험 시각화하고 멋진 그래프를 뽑아내는 거. 이게 진짜 트렌디하고 개간지 나는 거잖아. 결론 낸다. 남들 맨날 똑같은 학원 문제집 풀면서 제자름거리 할 때 모의 실험도 올리고 데이터 시각화 장착해서 미래 기술 캐리하고 싶다. 답은 정해져 있음. 내년 수강 실적 박은희의 융합과학 탐구 당장 나오셈. 이상 꿀팁급 구독해줘.